상가 지금 난리죠. 6억짜리 상가가 6천만 원이 됐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경기 시흥시의 경매물건인데요. 감정가 6억이었고요. 최종 낙찰가는 6,250만 원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가는 이거보다 더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상가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경기 침체가 있겠죠. 그리고 원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고환율 시대가 한 2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고물가까지 겹쳤고, 경기라는 게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중요한데 12.3 계엄이 터지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됐고요. 게다가 제주항공 참사까지 해가지고 지역 소비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MZ세대 사장님들 29만 명이 망했다고 하고요. 전체로 따지면 98만 명입니다. 거의 이 중에 한 3분의 1이 MZ 사장님들이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막 망했다 망했다 이랬는데, 그때 폐업자 수가 9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0만 명 수준에 육박하니까 그때보다도 사정이 더 안 좋은 거예요. 폐업률은 줄고 있는데 폐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창업퍼들이 낮은 종목들, 뭐 카페, 치킨집, 편의점 이런 곳들은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요. 왜냐면 걸어 다니면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거의 반경 500m 안에 카페만 해도 한 20개가 있으니까, 또 엄청 큰 기술력을 요하는 종목들도 아니어서 쉽게 창업하는 만큼 쉽게 망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5,800만 원짜리 상가였는데 58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보면은 10분의 1 토막이 흔해요. 지난달에 서울 상가 경매 물건을 봤는데 213건 중에서 39건만 낙찰됐고요. 낙찰률이 무려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 지금 낙찰률이 7개월째 10%대라고 하고요. 아직도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경매 건수는 한 4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렇다고 매각률이 늘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매각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가 경매 시장은 최악이고요. 그럼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걸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월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아도 1,000만 원을 남겨도 뭐 월세로 한 7, 800 나간다고 하면 사실 뭐 인건비 빼고 뭐 이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죠. 재료비 빼고 이러면. 그럼 월세를 낮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가의 가치는요, 월세 수익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가치는 다른 말로 하자면 월세 수익률이에요. 즉 월세를 낮추게 되면 상가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대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연 이자 2,400만 원이죠. 이자 4%로 샀고, 그러면은 월세로 400만 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아니 월세를 4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상가 건물의 수익률은 6%가 되겠죠. 왜냐면 월세 총 1년간 4,800만 원, 이자 2,400만 원 빼면 순이익이 2,400만 원이 남죠. 그럼 내 돈 4억이 들어갔으니까 4억분의 2,400만 원 하면 수익률 6%가 나옵니다. 근데 월세를 100만 원 낮추게 되면요,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든요. 수익률이 3%로 나와요. 아까랑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수익률 3%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수익률 3%짜리의 상가는 보통 그 지역의 상가 수익률이 6, 7%라고 했을 때 적정 가치가 8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8억으로 떨어져야지만이 이 수익률이 다시 6%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그 상가 수익률만큼 맞추기 위해서는 상가의 가격이 8억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럼 내 돈 2억 날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낮추는 겁니다. 안 낮추는 것도 있지만 못 낮추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실로 두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10년간 월세를 매년 5%밖에 증액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낮게 월세를 형성하게 되면 매년 5%밖에 못 올리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월세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낮은 월세만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래서 월세를 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월세를 안 낮추는 거기도 하고 못 낮추는 거기도 합니다. 공실로 두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상가만 망했을까? 지산도 망했습니다. 원래 대출 80% 받고 계약금 10%만 내고 막 두세 건 계약하고 그랬거든요. 2020년, 21년에. 그리고 한 개만 분양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두세 개씩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마피에도 안 팔리는 형국이고요. 고양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1,000실 중에 절반이 공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50% 입점한 거 정말 기적이고요. 다른 곳들은 10%도 못 채운 곳들이 태반입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는 곳들에 공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들어갈 만한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고 있는 지산 너무 많고요. 덕양구 한번 지산 매물 현황을 봤는데 상당히 많죠. 지금 손해를 보고서 마피라도 보고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짧은 지구 안에. 자세히 보면 4억대 분양받은 물건들이 2.5억에 내놔도 안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피 1.5억, 뭐 30% 정도 손해보고 빠져나가려는 건데 그마저도 안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아파트는 그래도 떨어지다가 반등이라도 하거든요. 언젠가는 반등합니다. 계속 뭐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근데 상가랑 지사는 이게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반등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찾아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그럼 그 지역이 핫플이 돼야 돼요. 아니면 꾸준하게 손님들이 오는 그런 장소라던가. 근데 저희 핫플 한번 보면 예전에 뭐 상수동 카페거리나 뭐 힙지로 뭐 이러면서 잠깐 핫했던 곳들 있죠. 근데 잠깐 바짝했다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다시 그곳이 살아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뭔가가 딱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겠죠. 뭐 압구정이 한 10년 가까이 망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상권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상가는 한번 망하면 그곳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가 생겨야지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인스타나 그런 곳에서 MZ들 픽에 딱 어울릴 만한 뭔가가 딱 있어야지만이 잠깐 반등이라도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고요. 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일자리 기본적으로 회사가 많아야 되는데 회사가 없는 곳은 끝까지 지산을 채우기가 힘들겠죠. 입점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천지개벽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가 이렇게 발생하거나 생겨야지만이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